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의 흉터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흡입 흉터는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에 비해서 흉터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흡입 흉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 지방흡입을 했던 분인데 종아리 뒤쪽 오금 쪽에 돌출될 흉터가 나 있고 오른쪽은 약간 검은빛을 띠는 착색까지 동반된 흉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흉터인데 흉터가 좀 진하고 그리고 좀 크면서 약간 도톰한 느낌까지 있는 그런 흉터이고 다른 쪽 팔도 마찬가지로 눈에 좀 잘 띄는 지방흡입 흉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뒤쪽에 흉터를 냈는데 흉터가 약간 붉은빛을 띠고 있고 주변에는 약간 톤이 어두워져 있는 착색까지도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쪽에 이제 흉터를 낸 사진인데 지방흡입 수술의 흉터들이 검은빛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를 관리와 치료하기 전에 애초에 흉터를 좀 작게 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질환에는 예방이 중요하듯이 지방흡입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처음에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은 개수는 최소화하고 크기는 좀 제일 작게 하면서 위치는 최대한 안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진해지지 않도록 의사가 섬세하게 수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자극을 조금 주고 손상을 조금 주는 수술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진동 기계식 방식을 쓰지 않고 수술 부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텍터를 대고 수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저에게 재수술 받았던 분인데 이전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했고 저에게 다시 받은 흉터인데 이전 병원 흉터에 비해서 흉터가 좀 작게 낸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쪽 팔인데 이전 병원 흉터는 약간 켈로이드화 되면서 약간 도톰이 올라온 그런 모습인데 제가 했던 흉터는 자극과 손상을 최대한 줄여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켈로이드화 되지도 않고 흉터가 매우 작고 깔끔하게 아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 중요성을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팔꿈치 쪽에 있는 흉터와 겨드랑이에서 약간 보이는 이런 흉터보다는 예방적으로 겨드랑이 안쪽에 넣고 최대한 팔꿈치에 굳은 살이 많은 곳에 프로텍터를 대고 진동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매뉴얼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했던 분인데 겨드랑이 안쪽에 위치하고 팔꿈치 쪽에도 있기는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흉터로 아물게 되면서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타구니 안쪽 주름에 대칭으로 이렇게 4개가 보이는 흉터를 내는 것보다는 위치상으로 좀 더 숨겨서 비키니 라인 안쪽, 팬티 라인 안쪽으로 넣어서 흉터를 내게 되면 훨씬 더 만족도 높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 쪽에 이런 적나라하게 보이는 대칭으로 진한 흉터보다는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수술 후에 등 쪽에서 전혀 흉터가 보이지 않는 팔과 등 전체를 했던 후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방흡입은 흉터를 낸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사실은 흉터를 최소화해서 의사가 수술을 해주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흉터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종아리 쪽에 있는 흉터인데 왼쪽에 있는 흉터는 콜라겐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서 이렇게 도톰이 올라왔고 오른쪽에는 멜라닌 색소가 과증식돼서 좀 진해진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제 겨드랑이 뒤쪽 안쪽에 넣지 못하고 바깥쪽에 뚫었을 때 흉터가 이렇게 좀 붉은빛을 띠는 것은 이쪽에 신생혈관들이 과도하게 많이 증식되었다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부는 마찰에 의해서 멜라닌 색소들이 좀 침착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팔꿈치에 있는 흉터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가운데 쪽에 콜라겐 결체 조직들이 좀 많이 자라났고 주변부가 좀 붉고 어두운 것은 멜라닌 색소와 신생혈관들이 자라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흉터도 왼쪽 사타구니 쪽에 있는 흉터들을 보면은 톤이 굉장히 어두워진 이런 검은빛을 띠는 흉터는 이쪽에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증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흡입의 흉터는 이 과도한 손상과 자극에 의해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분비되고 과도한 신생혈관 때문에 그런 튀어나오고 검고 붉은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콜라겐, 색소 그리고 혈관들을 줄이기 위한 거는 자극과 손상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흉터가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와 치료가 관건이겠죠. 흉터의 관리와 치료의 큰 원칙은 항염 그리고 자극을 줄이는 거 그리고 습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4주 동안에는 감염을 예방하고 염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염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흉터가 덧나고 착색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소독과 위생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겠고, 일주일 3개월까지는 그런 콜라겐이나 색소들이 과도하게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과 색소가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흉터 연고를 충분히 발라주고, 그리고 물리적 화학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의 노출을 피해서 자외선 자극을 좀 줄여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물리적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원칙인 보습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과도하게 생성되는 색소와 콜라겐과 혈관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색소나 혈관 레이저를 해주고, 과도하게 생긴 콜라겐 등은 이런 켈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가 지나서 계속적으로 그런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유발된다면 흉터 재건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흉터 연고를 좀 제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 흉터 연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리콘 제제로 되어 있는 것과 헤파린과 알란토인 복합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 제제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도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터가 잘 났고 콜라겐이 과증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습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실리콘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시트형으로 붙이는 것도 있고 연고형으로 바르는 것도 있는데, 실리콘이 도포가 되면은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헤파린과 알란토인 복합제 같은 경우는 콘트라투벡스, 벤트락스 등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연고형입니다. 여기에는 이 세 가지 흉터 치료제에는 양파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양파 추출물에는 항염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섬유소 용해와 섬유 아세포 조절을 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 아세포는 이게 결국 자라서 콜라겐이 형성되는 전 단계의 세포이기 때문에 이 아세포를 좀 줄여주는 게 콜라겐 생성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흉터가 이제 도톰해지거나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파린은 콜라겐을 좀 느슨하게 해서 흉터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알란토인은 이런 두 가지 약물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각질을 좀 녹여서 약물 침투를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터 관리와 치료의 제일 주된 원칙은 염증을 예방하고 자극을 조금 주고 보온과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 흉터의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